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평인정입니다. 지금 현재 시장에 좀 핵심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슈는 셀시우스랑 비교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의 루나, UST로 불렸던 루나의 문제와 좀 비교되곤 합니다. 그러한 문제들과 좀 다른 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차트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까 합니다. 여기에는 Two Different Major Exchanges라고 나와 있습니다. 즉 두 개 거래소가 대립 중인데 하나는 바이낸스를 말하고요. 하나는 FTX를 말합니다. 그럼 창펑자오랑 SBF랑 이 뽀글이 형이랑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? 사실 여기에는 하나의 좀 집단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이 FTX랑 알라메다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FTX는 그냥 뽀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알라메다도 FTX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. 행보를 보면은 투자를 할 때나 뭐 시리즈를 진행할 때 무조건 알라메다가 껴있죠. 그래서 알기 쉽게 구분을 해보면은 바이낸스랑 뽀글이의 문제다, 즉 FTX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.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는 FTX 또는 FTT에 관한 최근에 제보 자료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내가 최근에 겪었던 루나에 대해서 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로 약 3조가량의 FTT 또는 FTX 거래소 토큰, 약간 BNB랑 성격이 비슷하죠. 이 코인을 매도한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. 우리는 리퀴데이션 하겠다라는 것을 알렸고요. 그렇다면 왜 매도를 하는가? 뭐 정확한 건 사실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알라메다 측에서 최근에 대차 대조표, 즉 회계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부분이 창펑자오 쪽으로 흘러갔고 정보를 얻었고 이 자료 중에서 사실상 얘네들이 채권을 약간 보증금 개념에서 들고 있는 게 FTT 토큰이나 아니면 여러 암호화폐 중에 FTX에서 좀 약간 활발하게 홍보했었던 코인, 뭐 대표적으로 솔라나가 되겠죠. 그런 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하는 코인에 대해서 굳이 다른 걸 비교 안 하고 루나를 비교를 했다라는 말이죠. 자, 그렇다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팔고 이 FTT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맞춰 나간다는 의미인데 사실 여기서도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.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FTT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삼각구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FTX에서 토큰을 만들고 가격을 펌핑을 시키고요. 손쉽게 F라고 표현을 할게요. 그럼 이 가격이 펌핑된 걸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또다시 그 투자 금액을 FTX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홍보하고 투자자는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계속 올라가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다단계 구조랑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좋아요.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그 코인의 가격을 올리고 그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다시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. 정확한 삼각형 구조죠.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창펑자원은 무엇을 깨달았고 3조가량의 FTT를 매도한다라고 알렸습니다. 또한 매도할 때는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FTT를 매도한다라고 알렸습니다. 뭐 이렇게 장기간 매도한다 또는 뭐 장기간 턴다라는 내용은 장에 좀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요.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미 장에 반영이 되었고 사실상 4조가량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될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 하나 등장했죠. 이 창펑자오가 매도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자마자 알라메다 측, 즉 FTX랑 그냥 한 그룹이라고 말을 했잖아요. 이 알라메다 측에서는 창펑자오가 던지는 거 다 매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알렸고 그 정확한 가격이 이 FTT 가격의 22달러, 즉 지금 한 시가 정도의 방어를 하면서 우리가 다 사겠다라는 것을 알렸어요. 차트도 그에 걸맞게 내려간 것은 모두 그냥 원복시키면서 22달러는 웬만하면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 굳이 22달러에 사느냐? 더 내려갔을 때 20달러 이하에 약간 과장을 보태자면 뭐 10달러에도 살 수 있고 5달러에서도 살 수 있는데 왜 알라메다는 FTT를 매집하려고 하느냐?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이전에 공개됐었던 이 대차 대조표에서 이 알라메다 측이 가지고 있는 담보나 부채나 재산 또는 약간 부채 측에서 FTT가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닌가. 그리고 청산되는 가격, 담보가 청산되는 가격이 22달러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조준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연쇄 충격을 줬었던 3AC 또는 셀시우스 문제 아시죠? 또 그 이전에는 루나발 하락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연쇄 충격으로 장에 충격을 주었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바이낸스와 FTX 구도에서 알라메다 측이 끼어있고 알라메다 측의 담보 또는 이 부채 자산에서
청산이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, 사실 오늘의 하락이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게 공포를 느낄 만한 하락은 아닙니다.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한 1에서 2% 정도의 하락을 보여준 거니까요. 하지만 이것을 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전에 셀시우스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것이 실체화되기 전까지는 하락이 갈 듯 말 듯 그냥 뭐 10% 내에서 뭐 가다가 말다가 했지만, 실제로 터지고 나고 연쇄 충격을 주면서 10조 가량 됐던 3AC뿐만 아니라 뭐 셀시우스도 같이 무너졌고,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니까 이전의 하락분이 37%는 됐더라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지금 굳이 비교를 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, 사실 이 문제도 오늘자에 좀 이슈가 됐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 내로 좀 약간 긴장하면서 보고 있었던 이슈에 해당하고, 아직 연쇄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연쇄 충격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초기 장세랑은 좀 비교가 안 되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FTX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이 다 바닥이 나왔다, 지금 7%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.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. 그리고 지금 출금을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FTX 쪽에 뱅크런이 의심된다, 출금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. 몇몇은 좀 출금됐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FTT의 가격은 22달러를 지켜주면서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, 과연 이 차트가 회복할 수 있는 차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즉 어디로 갈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, 적어도 11월이나 이번 주만큼은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슈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, 가능하다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좀 긴밀하게 이런 이슈들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참펑자오나 아니면은 뽀글이형 트위터 좀 잘 보시고, 너무 바쁘시면 그냥 창펑자오만 보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를 정리드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코인의 차트가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, 사실 이번 상승분에 대해서는 618 구간 밟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 밟고 다시 상승하고, 그냥 전형적인 그냥 상승 가도를 밟는 그런 추세였어요. 그 추세가 뭐 저항에 막혀서 다시 조정을 주든 지금은 조정을 맞고 내려오는 수순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하락분을 보면은 더 이상 상승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. 정말 저가를 찍어서 겨우 살렸을 때 지금 그냥 618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, 보통 상승을 그릴 때는 여기까지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게 많죠. 그래서 지난번에 상승을 보더라도 뭐 618 구간 위에서 이건 그냥 50% 구간 밟고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, 상승분 대비해서 50% 구간을 밟고 그다음에 상승을 했던 거고, 대부분의 연속 상승 추세는 618 구간을 안 밟을 때가 많습니다. 정말 장이 페이크를 많이 줄 때만 618 구간을 밟고 상승을 하고요. 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설은 아니다, 그냥 역배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장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제가 사실 좀 복귀를 먼저 하고 싶었던 점은 주말 동안 예상했던 거를 조금 벗어났어요. 그래서 상승이 먼저 크게 나왔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U자를 그리면서 천천히 상승할 줄 알았지만 그게 바닥을 밟으면서 U자가 아니라 그냥 V자 상승이었죠. 거의 한 3일 만에 상승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어찌 됐던 간에 지금부터는 조정 구간을 비트코인은 알려주고 있고, 이것과 약간 상반되는 거는 나스닥은 U자가 시작도 안 했죠.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. 더블탑 맞고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나오고, 또는 약간 더블 바텀식으로 나오고 상승을 하던지 간에 아무튼 앞으로는 좀 상승 추세가 나올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약세만 아니면 됩니다. 약세 줄줄이 흐르는 것만 아니면은, 이런 구간만 아니라면은 단기 반등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나스닥하고 아까 봤었던 비트코인하고 예상이 달라요. 비트코인은 하락을 암시하고 있고 나스닥은 반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 있죠. 뭐 FTT나 그런 연쇄 충격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은요, 지금 분석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세요. 단순히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차트만 비교를 해보면은 어디가 더 셀까요?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나스닥이 세겠죠.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안 봐도 됩니다. 이슈발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통적인 그냥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자면은 나스닥 반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좀 버티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고요. 전제 조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약세에 빠지면 안 됩니다. U자든 아니면 더블 바텀 찍고 상승이 나오던지 간에
그 추세에서 단기 반등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은 비트코인 이 장세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할 거고요. 이 분석이 저는 이번 주 분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이번 주 분석을 이게 끝이냐? 이번 주는 사실 여러 개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장입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한 매수 자리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다음 주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. 주봉의 이동평균 위치를 보게 되면은 다음 주가 되면은 이 가격을 버틴다면 5일선은 올라올 것이고 20일선은 평행하거나 아니면 살짝 올라가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. 그럼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점점 밀접하면서 거의 극한까지 몰아갑니다. 즉 볼린저 밴드에서 말을 하는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해주는 그 어디론가 가격이 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수렴을 하고 다시 어디론가 가격을 튀고 뭐 상승 추세라면 이렇게 되고 하락 추세라면은 이런 식이 됐다가 바닥에서 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차트에서 수렴 구간을 말을 합니다. 이동평균선도 똑같습니다. 지금 현재 주봉상 위치를 보게 되면은 다음 주에 밀접한 구역이 형성이 됩니다. 이게 정말 상승을 많이 하면은 다음 주 차트에 올라서고 그다음에 테스트 구간에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고 아마 다음 주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볼게요. 저 매수 11월 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다음 주 차트는 그 상승 기세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 구간을 테스트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차트는 이 구간을 뚫어줬을 때는 정확한 그냥 골든 크로스로 확정을 짓고 매매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매수 자리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주가 핵심이니까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즉 11월 안으로 승부 자리가 나온다. 뭐 요즘 일본말 잘 안 쓰는데 쇼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매매를 여러분들이 뭐 안전하게 매매한다, 뭐 잘 매매한다라기보다 저는 매번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이면은.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도 매수할 순간이었고 이 구간에서도 매수할 순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선택의 순간입니다. 저의 경우에는 주봉을 따르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이슈는 별거 아니다. 그냥 정말 매수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은 그 방식을 따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오직 11월 달은 주봉만으로 매수를 할 예정이고 만약에 주봉상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면은 딱 이 지점까지 발생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25에서 30% 비중을 들고 있는데 이거 50%까지 상향을 할 생각입니다. 바닥을 터치하고 상승을 했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100% 몰빵을 했겠지만 30%에서 60% 매입을 하면서 100%를 만들었겠지만 이 부분이 하락 없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면은 저 리스크 50% 가져가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평경장 이진환 선물방이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. 저는 사실 운영 측면에서 마감까지는 신경 안 쓰고 저희 경영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. 평경장과 이진환 방이 마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11월 달은 실전 매매의 달입니다. 10월 달은 공부의 영역이었고 11월 달은 실전의 영역입니다. 그럼 12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? 그보다 더 진한 매매를 하게 되겠죠. 근데 지금 현재 기초부터 약간 안 된다면은 12월 달에는 거의 매매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아직 참여를 안 하시거나 무료로 선물방 이용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 방은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. 11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초보자더라도 뭐 한글 자료를 준다거나 이미 준비가 돼 있죠. 그런 것들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. 다들 힘찬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